지금은 유튜브 열면 거기서 AI 치면 한 수백 종 나와요. 나는 이 유튜브를, 이 AI를 사용해가지고 나는 5분 만에 만들어서 또는 1분 만에,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제일, 핫한 주제가 지금은 뭐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챗GPT라든지, 뭐, 퍼블릭시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클로드, 뭐, 이런 것들 보면, 이 LLM AI라고 그래서, LLM은 거대 언어 모델을 얘기해. 거대 언어 모델. 대화 가지고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정보를 찾거나 막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그리고 모델. 그래서 LLM AI.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클로드, 아니면은 퍼블릭시티. 이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한 LLM 정도 되는 건데, 대화형 인공지능은 우리는 제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챗GPT요. 그죠? 챗GPT도 버전이 되게 많죠. 챗GPT, 그 다음에 클로드, 그리고 제미나이, 그리고 요런 것들은 다 오픈소스는 아니에요. 그 회사만의 독자적인 소스를 가지고 있어요.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오픈소스로 만든 LLM도 있어요. 람마가 있고, 젬마가 있고, 미스트럴 등이 있는데, 이 람마 같은 경우는 메타에서 만든 거죠. 예전에 페이스북, 그 메타에서 만든 게 람마예요. 그 다음에 젬마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만든 건데, 구글에서 만든 오픈소스가 아닌 거는 뭐가 있냐면 제미나이가 있고, 이거는 오픈소스로 만든 건 젬마가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 미스트럴은 그 프랑스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이게 강력한 도구예요. 경량이지만 어떤 특정한 지식에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사용돼요? 챗GPT나 다 사용해 보셨잖아요. 일상대화, 안녕하세요. 일상대화라든지 정보검색,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문서를 요약하는 것들 아주 탁월해요. 그쵸? 되게 쉽고 잘 되고. 코딩.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4년 전에, 2년 전에 보면 코딩을 하는 이런 사람들 몸값이 엄청 올라간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게임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타에서도. 그리고 연봉이 엄청나게 높아서 뭐 1억, 2억, 3억,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코딩을 하는 사람들,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몸값들이 많이 낮아지고, 예전에 10명을 고용했다면 지금 2~3명밖에 고용하지 않고, 이 2~3명이 뭘 가지고 하냐면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챗GPT 뿐만이 아니라 그 코딩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코딩을 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머 혼자서 예전에 10명의 그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 제작, 뭐 이런 것들 컨텐츠 제작하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왔어요. 저도 한 20가지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용하시면 그 한계도 느껴지고,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야, 이거 이렇게 발전하면은 정말 쉬워지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잠깐 설명할게요. 그러면 무료 LLM AI는 뭐가 있냐? 그 무료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GPT 3.5, 그렇죠? 지금은 4, 5가 지금 나오고 막 그랬죠. 그중에 아까 얘기는 클로드, 그리고 제미나이. 얘네들도 사실 유료 버전이 다 있어요. 클로드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지금 무료 버전도 있다라는 거예요. 챗GPT도 그렇고 다 무료 버전은 있지만, 무료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 대화, 정보 검색도 되지만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고, 뭐 챗GPT 같은 경우 그림 그려라 그러면 몇 개 그리면 잠깐만 쉬었다 하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간 동안 계속 뭔가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받아주지 않아, 끝나버려요. 이게 무료의 한계예요. 그리고 기능 및 속도 제한을 걸어둬요, 당연히. 근데 이건 당연할 것 같아요. 이 챗GPT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서버들을 또 돌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지금 다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받겠죠. 그리고 오픈소스 그 LLM 무료 사용 가능하고, 직접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면 하죠. 이런 경량급 AI들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무료 버전의 한계는 있지만, 무료 버전을 그래도 제일 많이 쓴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유료 버전들은 어떤 게 있느냐. GPT 4, 5. 이 5는 옴니라는 뜻이에요, 옴니. 전체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전체의 옴니라는 것들은 뭐냐면, 모달이라고 그러죠. 어떤 지식과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그 모드를 가지고 질문할 거야. 예전에는 그냥 다 글이었잖아요. 이제는 이미지 되죠. 그 음성으로 되죠. 영상으로 된다라는 거. 그거 다 인식한다는 거. 이걸 멀티모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강조해서 O라는 얘기를 해요. 옴니라는. 그 다음에 클로드 프로. 그 다음에 제미나이 어드밴트. 이거는 다 유료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드냐면, 일반적으로 쓰는 게 한 28,000원, 29,000원 그렇게 하죠. 월. 그쵸? 3만원 가까이 되더라.
월 구독료로 하고 더 높은 것들 많아요.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기업에서 쓰는 것들. 한 달에 몇 천만 원. 그럼 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짜리를 쓴다라는 거는 이거는 연봉 한 수억 정도 두는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 대체용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죠?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슨 경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런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누가 많이 짓느냐. 이런 질문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게 이런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서버에 저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서버에 대한 확보, 서버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 그 경쟁들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도 그렇고, 그리고 뭐 챗GPT 쪽에도 그렇고, 오픈 AI 그런 경우. 그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멀티모달 지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글씨만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모든 어떤 이미지 또는 아까 얘기했던 영상 그리고 말 이런 것들 모두 다 가능하더라. 그리고 업무 분석, 전문 작업, 고급 분석 이런 것들은 뭐 다 당연히 모든 기능들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인기의 AI 툴, 지금 유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AI 툴 정도를 좀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개가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기는 그냥 그런 툴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저거는 관심 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챗GPT 때 물어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어떻게 가입하는지 요금은 얼마인지 다른 AI 툴보다 어떤 것이 강점인지 어떤 것이 단점인지는 비교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이거는 왜 캔바가 맨 앞에 나오냐면 이게 근 1년간 2년간 어떤 AI 툴을 제일 많이 사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캔바가 1위에요. 챗GPT일 것 같잖아요. 근데 챗GPT가 늦게 나온 경우도 있겠지만 캔바가 1위로 떠요. AI 기반 디자인이고 프리젠테이션 뭐 이런 것들, 로고, 배너, SNS 컨텐츠 생성, 뭐 매직 스튜디오, 뭐 이미지 텍스트 이런 서식 변환이 전체적으로 가능하고 전문가 계셔요. 캔바에 대해서. 그런 뭐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디자인하는 쪽에서 캔바가 굉장히 강력한 툴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굉장히 창조적인 뭔가의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PPT를 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 또는 동료들이 PPT를 하다가 캔바를 한두 번 쓰면 PPT를 못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캔바하고 PPT를 비교하면 PPT의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60년대하고 2020년대 이런 차이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캔바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PPT로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똑같아요. 챗GPT나 클로드나 아니면 퍼블렉시티를 사용하셨던 분들 한 달만 사용하시면 네이버나 구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물론 거기서 구글 그런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를 검색하는 건 가능한데 저도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치려고 그러면 답답해서 두 번 쳐보다 다시 가요. 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 1년이나 이 정도 되면은 네이버나 구글이 검색 기능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고 있는 젊은 친구들 많이 디프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고품질 번역기예요. AI 번역기. 한 31개국 언어를 지원한다고 해요. 되게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외국계에 있는 그런 서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 PDF로 사거나 돌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번역하는데 되게 탁월하다라고. 참고로 저희 딸도 이거 자주 쓰더라고요. 리무브는 작업하시는 거 많이 쓰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날려버리는 거 되게 많이 해요. 이거는 뭐 캔바에서도 뭐 지원되는 것들이고 캡컷에서도 지원되고 뭐 여러 가지 지원되는데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AI라는 거고. 그래머리는 이거 문법에 대한 것들. 많이 나온 거 퍼블렉시티는 실제로 이거는 어떤 거에 특화되어 있냐면 챗GPT나 이런 것들은 좀 창조적인 생각들, 그림 어떤 것들이 되게 특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퍼블렉시티는 출처에 대한 것들, 그 다음 실시간 검색, 이거에 압도적으로 강력해요. 제가 맨 처음 챗GPT 가지고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던 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최근 걸 알고 있는데 질문을 막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IRP 같은 경우나 연금 저축에 대해서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900인데 700이라고 얘기하고 얘기해서 봤더니 작년, 재작년 자료를 그냥 긁어온 거예요. 이 친구는 최근이라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챗GPT에서 우선 쫙 긁어서 그게 2022년 자료면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퍼블렉시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최근 자료 또는 그리고 출처를 분명하게 챗GPT는 출처를 안 밝혀요. 근데 퍼블렉시티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처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정확한 정보인지 최신 자료인지 이게 되게 민감한 사람들은 다 퍼블렉시티로 가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퍼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는 어떤 자료를 만들거나 이러면 다 퍼블릭시트를 사용해요. 매경을 봤더니 매경한테 1년 동안 그 무료 사용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경에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매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냥 내가 거기서 가입만 하면, 매경을 보는 게 아니라 가입만 하면 3달 무료 사용권을 줘요. 3달. 이것도 실제로는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챗GPT랑. 직접 사용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실제로 나는 정말 이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최근 자료야 라는 것들이 민감하신 분이면 이거 쓰셔야 돼요. 챗GPT 말고. 챗GPT는 창조성, 창의성, 그림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강력해요. 그리고 미드저니, 이게 저도 비싼 걸 써봤어요. 한 달에 4만 원 돈 들이는 걸 미드저니를 몇 달을 써봤는데, 이 미드저니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그림, 예술적인 그림 다 포함해서 모든 그림, 예술에 관계된 모든 그림, 광고에 대한 모든 그림,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AI 툴로서는 가장 강력하다. 비싸다. 근데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 텍스트 프롬프트도 많이 익혀야 돼요. 그 챗GPT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글로 막 치잖아요. 그리고 뭐 한글로 친 것들을 가지고 영어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되게 조금 번거롭잖아요,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만들어진 그 이미지의 퀄리티는 압도적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챗GPT 쪽에서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지브리풍 뭐 이런 것들은 지브리풍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 몇 가지에서 그런 거지, 그림의 퀄리티를 따지고 이런 것들은, 얘는 원래 그림에 최적화된 그런 툴이라는 거죠. 근데 비싸다라는 거. 그리고 저도 몇 달 쓰다가 너무 하루 한 달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몇만 원씩 나가니까 다시 지워버리기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그 오랫동안 그림 그리는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거 어차피 그 금액이 반의 반도 안 되는 거니까 언젠가 다시 한번 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미드저니. 되게 유명한 그림이다. 나는 그림에 관심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하시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션 AI. 이거 선생님들도 되게 붐이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작업들, 문서, 노트, 메모, 프로젝트, 일정 관리 뭐 이런 것들, 내가 만들었던 이미지, 내가 만든 문서들 하나로 합쳐가지고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다. 캔바하고 좀 비슷하죠. 캔바도 아무 때나 막 다 하다가 그 작업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어디든. 이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내가 한 작업이야. 그리고 띵 날라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해. 그러면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 또는 어떤 주제로 모인 10명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을 다 집약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 공간이다라는 것들이죠. 노션은 앞으로 좀 관심이 있다면 몇 개 좀 꼭 해야 된다라는 AI 중에서는 노션은 해보시라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머프는 뭐 음성 합성에 대한 것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기 목소리도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AI 툴을 사용해 가지고 남의 목소리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주 사람이랑 똑같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이게 사람인지 AI인지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되게 많이 발전했더라. 감마 탁월해요. PPT 전용 아주 탁월한데, 문제는 맨 처음에 시작하면 저도 이걸 몇 달 유료로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20컷 정도로 PPT 자료를 만들어줘. 그러면 20컷 정도의 이미지, 영상들을 쫙 배치해주고 거기에 대해 설명 이렇게 좀 PPT처럼 쫙 나와요. 그게 이미지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했던 PPT로도 바로 만들어져요. 만드는데 몇 분 안 걸려요. 근데 내가 진짜 PPT를 내가 구성할 거야 그러면 그 주제를 이렇게 쳐도 이미지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데, 거기 이미지를 가져고 오는 건 여러 가지 엔진들이 들어가요. 거기에 챗GPT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유 이미지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되는데, 딱 맞는 이미지, 딱 맞는 그런 것들을 찾기는 쉽지 않더라. 말은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적응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모든 AI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사용하다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광고하는 모든 것들, 주제만 쳐도 슬라이드 만들어줘. 뭐 20개, 30개 다 만들어줘.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게 내가 인바디에 완전히 맞지는 않는데, 근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감마가 제일 강력해. PPT 만드는 거는. 자동으로 만드는 것들. 뭐 우리나라에선 클로바노트라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하는 건 클로바노트가 무료로 되게 강력한 도구고요.
잠깐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LLM 같은 경우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카카오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해서 기존에 있던 세계에서 만들었던 챗GPT라든지 다른 엔진들을 사용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근데 네이버에서는 아직도 자체 LLM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클로바 쪽에서. 이거는 뭐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네이버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 그 네이버에 있는 클로바 노트는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런 AI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음악을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고대 장르의 클래식의 어떤 장르의 풍으로 이 주제로 만들어줘. 그럼 따다닥 만드는데 몇 분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작사, 작곡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진짜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아주 진짜 나이스하게 되냐, 그거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발상만 가지고도 음악이 작곡이 되고 그 다음에 작사까지 가능하더라. 그리고 또는 내가 어떤 작사를 했어요. 그걸 CD로 만들었는데 이거에 맞는, 이 가사에 맞는 곡을 뭐 현대풍으로 바꿔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더라. 그런 AI가 스노 AI. 11랩스, 이것도 제가 실제로 돈 주고 사용해 봤는데 11랩스는 목소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고 미국 20대 남자, 한국 20대 남자, 한국 20대 여자, 미국 우리나라 50대 여자 뭐 이런 것처럼 쫙 구분이 가능한데 11랩스의 강력한 기능은 뭐냐면 내 목소리를 유료해야 돼요. 내 목소리를 녹음했던 파일들을 두세 개 정도, 뭐 30초든 1분이든 길면 좋은데 아주 긴 거는 또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내 목소리 된 캐릭터를 만들어요. 그럼 내가 목소리 된 캐릭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목소리 그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거든. 톰, 제인 막 이렇게 선택하는데 거기다가 재민 이런 애가 캐릭터로 만들어져요. 그럼 제가 나중에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문서로 돼 있는 그것들을 더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 목소리를 클릭해서 얘 목소리를 해줘. 그러면 저의 톤에 맞는 그런 음성 변조가 된다는 거죠.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 발달해 있고, 지금은 조금씩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거의 완벽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엄청난 속도로 빨리 발전하더라고요. 11앱스에 특화된 그런 장점은 내 목소리의 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유료해야 되고요. 위스퍼 같은 경우는 자막 편집 프로그램은 되게 강력한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이 자막은 실제 캡컷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실제 자막을 할 때 한글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자막으로 밑에 달기 위해서, 유튜브에 달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영어에 있는 자막을 우리나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위스퍼라는 AI고, DID는 다양한 아바타 제작이에요. 나는 얼굴 비치는 거 되게 부담스럽거든. 그럼 여러 가지 그 수백 명의 정도의 얼굴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냥 만들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대사를 집어넣으면 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사를 집어넣어주면 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제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30년 전에 우리 아내의 사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젊은 친구들 그런 사진하고 얘를 두 개를 가지고 합성을 시켜요. 뭐를 가지고 합성을 시키냐면 미드저니를 가지고 합성시켰어요. 그러면 아내의 이미지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만든 아바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아바타가. 그럼 아바타 형성되면 그 아바타를 중심에 놓고 얘에다가 내가 대본만 가지고 더빙 시킨 걸 넣으면 이 더빙에 맞게끔 입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실제로 그 아바타를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유튜브를 만들 수 있다. 다 가능하더라. 영상 제작할 때 얼굴, 음성, 텍스트 다 가능하다. 근데 맨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오래 걸려요. 적응할 때. 다 사람들이 AI로 하면 뚝딱 되는지 아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 적응할 때는. 그래, 동영상에 관계된 거는 정말 많아요. 압도적인 게 챗GPT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 뭐가 있냐면 소라, 그죠? 압도적이에요. 런웨이가 있고, 지금 예전에는 양대산맥이 뭐였었냐면 소라가 나오기 전에 동영상 AI로 압도적인 것들은 런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클링이라는 이거 중국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양대산맥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계속 발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소라가 딱 나오면서 압도적인 그런 위치들을 점하는데, 세 개는 지금도 압도적이에요. 런웨이도 그렇고, 클링도 그렇고, 그리고 소라도 그렇고. 근데 유료로 사용하셔야 돼요. 유료로. 그래야지 원하시는 것들을. 근데 이게 동영상이 제작한다고 해서 내가 1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10분은 거의 영화급이에요. 그거는 제작비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동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5초짜리, 10초짜리 만든다. 그것들을 집어넣고 유튜브에 집어넣고 거기서 뭔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쇼츠를 만들 때 이런 것들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클링이나 아니면은 런웨이를 거치고 나는 10분짜리, 15분짜리 만들 거야. 이거는 조금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들. 피카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쇼폼 제작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동영상 AI예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사용해 보셔요. 인비디오도 제가 돈 주고 사용하면 엄청 비싸요. 그때 이게 5만 원 줬나? 5만 원 정도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몇 달 사용해 봤는데 이걸 왜 사용했냐면 주제 하나 주면은 10분짜리 동영상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데 거기 들어가는 커트에 있는 클립에 들어간 동영상 수준이 너무 떨어진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바꾸는 거는 바꿀 수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선정하기가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사용돼요. 왜냐면 주제 뚝 던져주고 10분짜리 동영상 만들어주고 직접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중간중간에 그 클립들을 다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클립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미지로 다 바꿀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그래도 불구하고 간마나 이런 거 보면 딱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이제 다시 취소를 했는데 이런 영상, 이런 AI들이 있더라. 한번 좀 사용해 보시고요.